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이번 주 29일과 30일 FOMC가 개최됩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는 30일 그리고 삼성전자는 31일에 이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미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찾아봤고요. W게임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3분기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1,301억 원, 전년 대비 5.5% 성장, 영업이익은 3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16.8% 증가하면서 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하지만 이것은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은 투자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미래의 가치라고 봤을 때는 4분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분기는 일단 이 카지노의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견조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2년 6개월 박스권 하단 가격에 있기 때문에 또 52주 최저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 퍼가 7.2배입니다. 업종 평균은 30.4배인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가격부터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연말을 보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9,500원 이하이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라인 4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의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21일에 주였던 QSI 일주일 만의 수익률이 이 두 자릿수입니다.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4일에 주셨던 줌 인터넷도 1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SPC 삼립은 0.21%, 그리고 디지털 대성은 4.34%, 그리고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19% 이상의 수익률, 파세코는 13% 이상, 아프리카 TV는 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21일에 주셨던 셀리드는 2.51%, 두산포셀은 8.4%, 그리고 우리로는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23%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액트로는 20% 이상의 수익률, 힘스는 2.19%, 펜 엔터테인먼트는 0.8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신입사 소장의 승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인터로즈 올라와 있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다나와 올라와 있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하이트진로 홀딩스 올라와 있는데요.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QSI 올라와 있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1위에는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는데요.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인터로즈 올라와 있습니다. 2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우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1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23%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3위에는 하이트진로 홀딩스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가 달성됐습니다. 수익률 25%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27%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는데 목표가가 무려 62% 이상입니다.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3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3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됐고요. 6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메가MD 올라와 있습니다. 4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5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58.8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넥스트 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5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부터 3위까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6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오늘은 공동 1위입니다. 차동환 차장과 백은한 팀장님의 KH바텍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83.94%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9월 9일에 에코 마케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7%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좋네요. 최근 어떤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 드렸었나요? 제일, 네일, 그쵸? 손네일. 그러면서 뭐 그 광고들 보여드렸잖아요. 다 이게 뭐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뭐 얼굴이 이상해서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다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는데 이름이 오호라죠? 오호라의 글루가라는 그 브랜드인데 다 손이 틀려요. 근데 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호라 이러면서 오늘은 이거다, 바로 저거야. 오늘은 저 손톱을 하고 외출을 해야지. 저 손톱을 하고 오늘 내가 클럽을 가고 딱 이 춤을 춰가지고 오늘 매력을 발산해야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빨리 싸게 해야 되니까요. 너무 그 네일샵을 가긴 하는데 비싸. 그렇죠? 그리고 뭐 집에서 그냥 혼자 빨리 하고 놀러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클럭 미니 마사지기를 만든 후속타로 젤네일 쪽을 선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 마케팅의 능력이라면 젤네일 브랜드도 결국 10대, 20대에게 10대는 클럽을 가면 안 됩니다. 10대도 이제 뭐 그 10대 후반 애들도 지금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젤네일 브랜드를 클럭 미니 마사지기의 그 제2의 히트작으로 만들 굉장히 능력이 지금 검증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그 리레이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글루가의 젤네일 브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일을 붙이면서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꼭 매수를 하셔야지 되지 않나. 그래야 그 젤네일 가격을 뽑고 그리고 더 다양한 제품들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자신이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기업이 만드는지, 물론 뭐 주식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젤네일 붙이고 클럽을 가시면 되는데, 저는 그 젊은 분들이 놀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강남역이 젊은이들의 어떤 성지잖아요. 근데 막 할로윈데이라고 막 두루마리 휴지를 미라처럼 감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옆에 막 그 남자분들이 지나가는데 막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지방에서 강남 클럽에 놀러 왔나 봐요. 야, 나 3일 만에 300 썼어. 그래, 물론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즐기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 시절이 지나면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즐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냥 즐겼는데 나중에 뭐 남은 게 없으면 약간 허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포장해서 얘기를 하려면
되게 어떤 부가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한 40대로 갔을 때. 그럼 그런 분들이 클럽에서 그 젤 네일을 바른 그 여성분들 손톱이 이쁜 거를 보면서 야, 저 여성분의 손톱은 너무 아름답다. 여기서 더 나가서 저 아름다운 여성의 손톱을 만든 저 브랜드는 무엇일까? 하면서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도 이 기업의 투자를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 마케팅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굉장히 놀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10월 18일에 이 우리로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3%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2,61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로 같은 경우는 우선은 더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우리로가 급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양자암호 관련주들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자암호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SK텔레콤, 삼성, 구글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과 투자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통신망들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런 공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로뿐만 아니라 우리넷 그리고 코이버 등이 그리고 또 하나 드림 시큐리티가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우리로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게 120선을 뚫고 지금 최근에 상승을 했고 전일장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높여서 3,400원을 2차 목표가를 정하고 더욱더 투자해 보셔도 좋은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오늘은 조금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다시 예상 체결가가 플러스권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97선, 코스닥 시장은 653선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시장 전략은 사실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려면은 하셔도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란 거는 맨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가 살아나면 무조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솔직히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이 그 영면 분할하고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꺼려 하시잖아요. 작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나와서 작은 종목 얘기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그냥 삼성전자 하는 게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국내 사람들은 왜 다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산 가격이 싼 가격이다. 물론 지역 차가 있지만 오늘 내가 산 가격이 부동산이 제일 싼 가격이다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초장기적으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비유가 나가오는 거 보세요.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상승률을 이긴 거는 딱 한 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만약에 장을 예측해서 지수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좋아서 좋은 걸 예상해서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까지 다 알아. 개인 투자자는. 근데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종목을 찾고 열심히 찾고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많이 다쳐요. 이번에 HLB 사태로 약간 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약간 업되셨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왜냐면 공매도 세력에게 이렇게 좀 먹인다고 해야 되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그쵸? 지금 기사도 옛날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증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공중파가 KBS, SBS, MBC, SBS 그냥 같이 4개밖에 없었잖아요. 독점했어요.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증권 방송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거 다 믿고 그냥 당연히 저기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니까 맞겠지.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HLB로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입었다. 이 댓글에 모든 댓글이 달렸습니까? 아니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지금 가게가 무너지고 내가 지금 가족들한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바이오가 무너졌는데 왜 기자분들은 광고 표현했는데 왜 기자분들은 도대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공매도가 손실 본 걸 왜 걱정하고 있냐? 쟤는 돈이 많은데 지금 이거 올랐다고 우리를 오히려 걱정해야지. 여기서 더 올라갈 그 어떤 비율을 써야지. 왜 자꾸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받는데 그 손실 본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말투를 쓰냐. 그 개인 투자들의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안 올라갔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걸 보면서 HLB를 응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딱 걱정되는 거는 바이오 기업이 너무나 지금 약간 HLB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글로벌 임상 3상의 팩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약간 업이 돼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좋더라도 지금 HLB는 워낙 잘 갔는데 제 생각에는 뭐 신라젠이나 이런 후속타로 가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그 임상 3상의 유의한 결과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 탄력의 가능성이 HLB만큼 나오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에게 한 방 먹인 거는 좋은데 여기서 너무 업돼서 거기다가 모든 자산을 쏟아붓기보다는 약간 1등주인 삼성전자에 그 HLB로 번 돈을 약간 투자해서 좀 안정성과 확률을 높여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이슈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 전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중 무역협상 내용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뉴스를 좀 따라가 보시면서 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좀 공시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를 단행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좀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이 지난 3분기에 거둔 순이익이 9,8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오는 30일 그리고 삼성전자는 31일에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 상황들 오늘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2% 상승세 5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83,200원대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 현대차 오늘 반등합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만 4,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 수급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1% 이상 급등하고 있고 38만 8,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6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0.76% 상승하면서 19만 8,500원대까지 올랐고요. 7위권에는 네이버 0.6% 상승세.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반등합니다. 0.8% 이상 상승하면서 23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고 LG화학은 1% 가깝게 상승합니다. 30만 4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흐름 자체는 견고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43% 상승하면서 9포인트 올려내면서 2080선에서 9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4% 상승세 2포인트 올려내면서 655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상승하면서 55,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 2% 이상 빠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5만 1,8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3위권에는 CJENM 0.12% 강보합권, 펄어비스는 4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새 21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4위권도 여전히 지켜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KMW 지난주 금요일에 10% 넘게 급락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6만 원 선마저 무너지고 5만 9천 원, 5만 8천 원, 5만 7천 원대까지 무너지고요. 5만 6,4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헬리엑스미스 6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8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0.59%의 상승세 67,7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되고 있고요. 휴젤은 강보합권입니다. 9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 메디톡스가 이제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2만 3,1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소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이트 진로입니다. 저번에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갖고 오면서 뭐 블랙보리의 신화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하이트 진로 그 맥주, 소주 쪽에 또 집중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자꾸 클럽이랑 술 얘기를 해가지고 쟤 주말에도 다녀온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전혀 그 세상과 거리가 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데 못 끼겠고 거긴 이제 정말 젊은 애들 그냥 그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뭐냐면 뭐 취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애도 그래 저 시절 그래 그때 뭐 다들 뭐 그런 어떤 재미와 그런 것들 언제 추구하겠어요. 젊고 몸 좋을 때 그런 이제 대체하는 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뭐 글루가 얘기를 했지만 왜 그걸 연관지어서 얘기했냐면 요즘에 손으로 춘 뭐 어떤 그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옛날에 막 몸만 흔들었잖아요. 근데 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손톱에 보니까 뭐 보석도 달리고 막 깃털도 달리고 별거 다 달려 있어요. 요즘 여성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뭐 글루가 얘기했지만 얘기를 이제 걸잖아요. 남자분들 얘기를 열심히 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젤레일 글루가 거를 다 바르진 않지만 누군가 계속 얘기를 걸다가 어떤 한 명이 글루가 걸 끼고 있었어요. 글루가 걸 젤레를 발랐어요. 그럼 이거 글루가 젤레 아니세요? 하다가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 얘기로.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어떻게 아세요? 하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술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뭐 가서 술을 마시고 막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장에 얼마가 있고 이건 몰라요. 쟤는 왜 클럽도 안 가고 술도 안 먹으니까 자꾸 무슨 젤레를 아는 척하고 술을 아는 척하냐. 그래서 저는 안 가지만 이제 모든 거를 다 읽은 다음에 뭐 SNS와 공중파 뉴스와 종편 뭐 인터넷 신문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여론을 판단하는데 지금 뭐 그 카스테라 빵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뭐냐면 카스랑 테라가 빵 터졌대요. 그래서 지금 카스테라 빵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술집에. 근데 카스테라 빵이 터졌는데 약간 카스가 왜 이러지? 나 좀 초조함을 저는 봤거든요. 아니 왜냐면 분명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격 인상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때? 그때 누가 인상했죠? 원래 1등이 인상하면 2, 3등은 이렇게 따라가. 1등 인상했잖아. 우린 2, 3등이에요. 점유율이 딸려요. 근데 우리도 올려야지. 그때 그래서 참이슬이 가격을 올리자 2등인 처음처럼 올렸고 그 다음에 카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가격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물가 인상폭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만 한다고 그랬는데 가격을 지금 공급가를 인하했어요. 카스가. 얘네 왜 이럴까? 전 솔직히 모델 차이도 약간 있다고 봐요. 김준현 씨와 공유 씨를 봤을 때 그냥 저 술을 안 마시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공유 씨가 목젖을 그렇게 적시면서 먹는 걸 보고 섹시해서 갈 것 같아요. 저 그냥 여성이라면. 물론 김준현 씨 이거 좋은데 지금 약간 그 논란도 있고 얘는 왜 음주운전 그 모델 논란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했는데 약간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찾아봤어요. 아니 테라 출시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마음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길래 노르망디 상륙작전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어떤 그 작전이더만요. 근데 일단 상륙을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카스가 가격을 내렸다는 거는 이건 신경도 안 쓰면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테라가 인기가 없으면 뭐하러 가격을 내려? 카스는 계속 비싸게 받으면 되죠. 근데 가격을 내렸대.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뭘 소환했냐면 두산이 우승할 거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곰돌이를 소환해가지고 오비 곰돌이를 갖다 붙여놨어요. 캔에다가. 이거 왜 붙여놨지? 봤더니 진로 이즈 100이 히트 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그거예요. 밑으로 야 이거 뉴트로 먹힌다. 쟤네 지금 막 진로 이즈 100 옛날 두꺼비 그려놨더니 막 젊은 애들이 두꺼비를 갖다가 막 인스타에 올리더라. 우리도 옛날 곰돌이 데리고 오자. 두산 베어스로 바뀐 지가 언젠데 오비 베어스 곰돌이를 갖다 놨어요. 물론 오비 맥주의 곰돌이겠죠. 그래서 곰돌이를 갖다 놨어. 그러니까 보니까 초조함이 느껴지잖아. 갑자기 가격을 내리질 않나. 오비 곰돌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들한테 먹힌다는 거를 지금 안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프로모션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몇 박스씩 더 준대요. 예를 들어 테라를 갖다 놓으면 몇 박스 더 준대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 음식점이나 술집 안에 음료 창고에 테라가 초록병이 많아진 건 사실인데 그걸 이제 먹으면서 입소문이 난 게 뭐 거품도 풍부하고 맛이 좋더라.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이트 진로가 그동안에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이번에 테라로 그리고 진로 이즈백으로 연타석 어떻게 보면 좀 홈런을 치면서 지금 좀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반전의 계기. 주가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어떤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편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자, 이제 그 유흥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초심이래. 어렸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쵸, 우리가 순수했을 때 술도 모르고 클럽도 모르고 무슨 담배도 모르고 너무 깨끗한 아이들, 좀 이렇게 좀 중용을 추구해야지 마음이 또 그쪽으로만 자꾸 막 그런데 젖어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 콩순이 동요를 들으세요. 막 내가 순수했을 때 마음. 자, 오로라. 그래야 돼, 정말. 오로라. 안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 탁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오로라는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인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 광교입니다. 자, 저는 광교랑 영윈이랑 수지가 다 다른데 줄 알았는데 유후 키즈랜드가 지금 생겼거든요. 근데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 마을로네요. 이런 용인, 수지, 광교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행정구에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냥 광교 신도시라고 불리는 그곳이죠. 거기에 지금 4층짜리 건물이 생겼는데 3층에 유후 키즈랜드, 4층에 그 토이 저러스 말고 토이 뭐죠? 토이 뭐 생겼어요? 토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 장난감 파는 데가 생겼고 1, 2층은 노는 데예요, 가족끼리. 근데 여기가 그냥 키즈 카페 유후 키즈랜드 지금 블로그에 벌써 이거 뭐 그 입소문 그것도 광고도 있는데 육아맘들이 많이 올렸어요. 지금 뭐 큰 아이들도 좋아하는 유후 키즈랜드 제목만 읽으면 친환경 프리미엄 에코 키즈 카페, 광교 너티차일드 vs 상현역 유후 키즈랜드. 여기 네이버 지도 봤더니 상현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광교에서 가장 발달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초중학교가 다 여기 모여있고 광교 푸르지오시티 아너스빌 큰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1호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오로라 올드에 지금 그 임원진들이겠죠. 나와서 커팅식을 멋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왜 중요하냐면 오프라인 플랫폼이에요. 여기 넷플릭스에 지금 출동 유후 구조대 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이거 무제한 30일 무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요 관심 있으신 분들 보세요. 지금 구조대 시즌 2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솔직히 되게 귀엽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아층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들 보니까 정말 이게 만지고 싶게 생겼네. 이게 너무 쓰다듬고 싶네, 이게. 애기들이. 그쵸, 애기들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요, 캐릭터들이. 어쨌든 어른들도 빠질 것 같고, 이 광교에 생긴 게 그 오로라 월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앞으로 어린이들이 뭐 잘 먹힐 만한 곳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확장해 나가겠다. 첫 번째로 광교를 선택했는데 이 키즈 카페가 요즘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키즈 카페에서 엄마들이 다 만나고 애들이 거기서 교류를 하고 키즈 카페에 놀러 가지 않으면 가자고 떼를 써요. 그래서 다 정회원을 끊어요. 대부분 정회회원을 장기로. 그래서 이게 거기다 끊으면 거기가 약간 위로 가면 또 장난감을 살 수 있고 여기는 아예 광교에서 노는 어떤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어린이 랜드마크가. 그래서 출동 유후 구조는 넷플릭스를 쏘고 있고 오로라 월드는 지금 유후 키즈랜드를 오프라인의 플랫폼을 출시하고 이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9,000원에서 13,000원의 이 박스권 2013년부터 2019년의 박스권을 이런 새로운 모멘텀들이 추가되면서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11,000원, 15,000원이고요. 이거는 키즈 카페를 이용하시는 어머님 분들은 100% 다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오로라의 어떤 그 컨텐츠들을 운영하는 자신의 어떤 그 인생과 주식의 투자의 계획을 같이 하면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동사는 병원, 치과 등에서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하여 판매 중이며 병원을 대상하는 메디컬 사업 부분과 치과를 대상하는 덴탈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인 CARM과 치과용 영상 장치인 2D, 3D인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메디컬과 덴탈 부분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사업 부문과 시너지 창출이 이루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확대 전망 측면입니다. 2019년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확대가 예상됩니다. CARM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출시한 프리미엄 제품 오스카 클래식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덴탈 장비 역시 3D 장비인
파파야 3D 필두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실적은 매출에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 증가, 영업이익은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8%로 좋은 흐름을 보인 전망이 있습니다. 4분기 성수기 시즌으로 매출액은 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49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신제품 출시 및 특화된 장비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 측면입니다. 동사는 메디컬 주력 장비인 CARM과 덴탈 장비의 성능 향상 및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CARM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률, 시장 점유율 1위 차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탈 장비 역시 매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국내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제품은 특정한 목적하에 사용되는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어 대체품이 없고 메디컬, 덴탈 등의 어느 한 사업군에 쏠려 있지 않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실적은 매출액은 636억 원과 영업이익 143억 원의 전망 측면입니다. 동사의 올해 실적은 6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액은 CARM 같은 경우는 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성장, CT는 2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CARM 같은 경우는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입차 물량 수주를 확보한 만큼 연내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덴탈은 3D 장비를 주력으로 중국 내에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함께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동사는 지배회사인 초록뱀 미디어 컨텐츠 제작 사업과 각종 부가 사업, OST 등을 및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실적 호선, 수익 개선 측면입니다.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4% 증가,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신입사관 9회령으로 140억 원, 자회사인 에어나인 미디어로 약 50억 원, 완급 판매를 통한 약 매출액은 20억 원으로 더해져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매출액이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드라마 제작 15억 원, 완급 판매 등 7억 원으로 총 22억 원이 예상이 되나 완급 판매가 추정이 쉽지가 않아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 변동성은 큰 기업이지만 사업 다각화 및 작품 수 확대를 통해 실적 변동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 개선된 엑스가리온 측면입니다. 엑스가리온은 완구 판매를 위한 3대 요소인 컨텐츠, IP 제작, 완구 제작, 완구 유통 및 판매를 분업화된 몇 안 되는 사례가 되는 컨텐츠가 될 전망입니다. 컨텐츠 제작은 드라마 전문 제작 업체인 초록뱀이 완구 유통 판매는 손오공이 맡아 전문성을 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을 맡아 제작비를 전액 지불한 초록뱀 같은 경우는 완구 판매 일정 부분 런닝 게러티 형식으로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를 기점으로 제작이 완료하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완구 판매 실적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 부분 이익으로 전부 반영이 되는 매출액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완구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완구 판매는 4분기에는 온 실적이 온전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50원, 손절가는 1,44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좀 장전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SK텔레콤과 카카오가 3천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좀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특히나 카카오가 3%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1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네, 갑자기 아까 할로윈 제가 그 얘기를 해서 할로윈 데이가 솔직히 며칠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하도 막 두루마리 휴지를 칭칭 감고 다니길래 할로윈 데이 시즌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카카오톡에도 할로윈 데이 그 이모티콘이 출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그런 걸로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때도 뭐 두루마리 휴지를 말고 다니지 않지만 카카오톡에 그냥 할로윈 데이 이모티콘을 쓰면서 그거 뭐 젊은 훈남 훈녀들이 막 그냥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막 향수 냄새 맡고 이러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고 싶고 대신에 카카오의 이모티콘을 계속 그렇게 활용을 저처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세계에 이미 다 빠져 있다 이거죠. 카카오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고 그거 카카오톡으로 시작된 게 지금은 너무 많아요, 서비스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만들어가지고, 그쵸? 거기서 뭐 대출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예금도 이용하고 있고, 카드 파고, 그쵸? 그리고 뭐 카카오가 모빌리티 쪽을 사업을 또 키우면서, 지금 타다는 약간 좀, 타다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타다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에서. 그러니까 타다가 약간 좀 한번 뭘 해보려다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망치로 때려맞은 반면에 카카오는 보니까 그냥 약간 좀 어우르면서 그냥 가서 일단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카카오가 좀 더 거기서 낫죠. 물론 타다와 카카오가 틀린데 그 어떤 그 모빌리티 부분에서 그쪽도 커지고 있고 카카오가 사업이 이게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거기다 오늘은 또 SK텔레콤을 이렇게 되면 네이버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업계의 그 수위를.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서 공신했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 무려 5.33%에 해당되는 SKT를 샀어요. 취득 목적은 미래 ICT 분야 사업 협력 등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상호 지분 교환 목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사는 경우도 있죠. 그거 뭐냐면 어떤 책임감이 부여돼. 책임감이. 옛날에 제가 어떤 기업 했는데 후지필름이 2대 주주가였던 기업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얘기만 하는 것보다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회사의 주가도 잘 돼야 되잖아요. 나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어떤 책임감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장에다가 던지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우리 이제 SK텔레콤 협업해서 미래에 어떤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컨텐츠를 구성할 거니 이제 SK텔레콤과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런 선언문과 같아서 카카오랑 SKT에 둘 다 좋고 저는 카카오는 뭐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면 먼 미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강남부동산을 이긴 주식 중에 들어갈 후보 중에 5개 중에 꼽는다면 카카오도 지금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솔직히 막 제가 재밌는 얘기하고 막 하고 있는데 틀린 거 수두룩해요. 솔직히 안정성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나 카카오 이런 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지금 물려도 회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카카오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고 주식 계좌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진핑 주석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사이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의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7% 이상의 급등, 그리고 SCI 평가정보도 6%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지분 투자 아니면 그 비트코인 거래소에 관련된 거래소를 투자한 지분을 가진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그 자금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에 의해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40%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종목, 빅텐트, 우리기술 투자, SCI 평가 정보, 모든 종목들이 갭상승을 하고 나와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대비해서. 결국은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시초가가 밀린 뒤에 어느 정도 오후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 같은 경우는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결국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인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펄어비스 10월 8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3,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0% 정도 증가한 한 1,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3% 정도 감소한 465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매출은 늘었지만 좀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번 실적 부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검은 사막 M의 일본 매출 감소했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검은 사막 플레이스테이션 4 이제 버전 출시가 좀 있긴 했지만 매출의 상당 부분이 4, 4분기로 좀 이연이 되면서 관련된 마케팅 비용만 이제 3, 4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저하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 4분기에 검은 사막 모바일의 어떤 글로벌 출시라든지 지금 이제 매출 부분이 4, 4분기로 좀 이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신작 출시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상당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의 글로벌 서비스 지역이 좀 확대가 되면서 IP 확장이 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1월 G스타에서 동사의 어떤 신작 프로젝트의 윤곽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내년 신작이 좀 출시가 되고 안착이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에 대한 어떤 모바일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을 좀 받을 수 있을 계기가 좀 마련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드린 목표가 23만 원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사막 콘덴서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좀 3분기에 좀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좀 IT 업황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MLCC 수요 위축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대했던 전장용 MLCC 같은 경우도 중국 전기차의 추락 감소 영향 등으로 좀 지지부진한 수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고객사들의 어떤 MLCC의 어떤 재고 조정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수요 촉진 차원에서 어떤 진행된 단가 인하도 상당히 실적에 좀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MLCC 경쟁사들의 최근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어떤 재고 소진 이후에 가동률 회복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제 MLCC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보면 3분기부터 개선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모바일 출하랑 관련이라든지 5G 스마트폰임을 감안한다면 동사에 좀 미치는 효과가 좀 다소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범용의 타이트한 공급 단자 효과라든지 전기차 시장의 개화, 차량 전장화 등은 여전히 이제 투자 포인트로서 이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제품군 역시 인포테인먼트에서 컨트롤 박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어떤 고부가 아이템 매출 확대에 좀 상당히 노력 중인데요. 전력 변환 콘센터 역시 지금 3분기 신규 모델 진입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가 좀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LCC 산업의 재고 조정은 2019년 연말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해외 주요 생산업체들의 가동률 조정을 통해서 재고 축소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만큼 수급 상황은 연말 이후부터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 반등 시점은 아무래도 2020년 내년 1분기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9%의 상승세 2100선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95선에서 출발했다가 9시 11분경에 2104선을 뚫기도 했고요. 현재 여전히 2100선 뚫어내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 2100선까지 이끈 건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7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잘 갑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1,3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이상의 힘을 받으면서 83,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차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4,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5위권 지켜내고 있고 현재 2% 가깝게 급등하면서 3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외국인들 이 셀트리온도 계속 매집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내리는 장에서도 큰 폭으로 셀트리온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19만 9,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는 20만 1,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7위권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차와 함께 1% 안팎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3만 8,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화학 오늘 1% 이상의 힘을 받습니다. 3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약 20분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이 LG화학의 합의를 파기했다라며 2014년에 합의했던 전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뉴스 좀 시장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신한지수도 강보합권 43,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5% 힘을 받습니다. 65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은 큰 등락이 없습니다. 654선에서 출발해서 3포인트 정도 움직이면서 657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고 수급 함께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삽니다. 기관은 9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은 98억 원가량 사들입니다. 외국인은 14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가깝게 급등하면서 5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HLB 급등했던 만큼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내립니다. 일단 6% 이상 하락하면서 14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모건스탠리 쪽에서 크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크게 팝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3거래 연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4만 5,500원대까지 빠졌고 CJ ENM 약보합권, 펄어비스도 약보합권입니다. KMW 이 장 초반에는 상승세 나왔는데 현재 이 하락 전환이 됐고 약보합권 56,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 견고합니다. 헬릭스미스는 0.6% 상승세 타면서 98,3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SK머트리얼즈는 1.7% 이상 삽니다. 오늘 모건스탠리 쪽에서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한 때는 18만 6천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휴젤은 1% 가깝게 상승 37만 2,200원까지 올라오면서 9위권에서 8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59% 상승세 67,7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고 메디톡스가 10위권 여전히 자리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32만 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은 하락 흐름 타면서요. 1,170원대 턱걸이하면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종목인데 큐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로 하면은 그 5개의 어떤 그 반교회사와 어떤 커넥션을 갖고 있죠. 뭐 Q캐피탈, Q로홀딩스, Q로콤, 뭐 지앤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주목하는 거는 올해 이제 변화되는 실적. 이것이 바로 이제 올해 이제 주목한 그 포인트인데, 가장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열교환기 그 화공 사업이라 그러죠. 이런 열교환기를 하는 그런 많은 회사들이 구조 조정을 겪고 그러면서 어떤 Q로는 일정 정도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 주로 이제 사업하는 것이 이제 열교환기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그 화공기기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쪽 부분이 차지하는 게 이제 96.8% 비중이니까 대부분 그 에너지 사업보다는 이제 화공기기 부분 쪽에서 이제 치우쳐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왔고 이제 거래 이제 수주량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한 200억대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이 올해 이제 연출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흐름 자체의 변화는 어떤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미래 이제 주가로서 이제 화답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부터 한 4월까지 주가 상승률이 한 100% 이상 이렇게 났던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추가로 어떤 그 새로운 그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새로운 그 미래 먹거리를 위한 어떤 새로운 그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은 기존의 사업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사업이 가시성이 있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으로서도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닥권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다. 이런 거 판단을 내리면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원, 손절가는 600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장 양대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주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도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기관들의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 영역에 지금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상승 모멘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반전, 하락 반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미래 성장 모멘텀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5G 관련주와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 장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자동차 5G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선업종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산업들이고요. 거기다가 미래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으로 몰려있는 수급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G, 배터리, 조선업종 앞으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관심이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노스 첨단소의 3분기 호실적이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녹스 첨단소재 같은 경우는요, 연성 회로기판이라든지 반도체용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FPCB나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 전방 산업이 전부 다 지금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회복이 되고 있는 업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방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전방 산업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이녹스 첨단소재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다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심도 필요한 종목이 이녹스 첨단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장 보고 있는 섹터보다는요,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지금 장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필룩스, 한미약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가장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신라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 지금 바이오주는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한 가장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5종목들 중에 실제적으로는 필룩스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적자 회사가 아니고요. 다만 나머지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와 같은 종목들은요. 전반적으로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임상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의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급등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순환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HLB, 헬릭스미스 그리고 신라젠에 들어갔던 이런 수급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차익 매물이 어디로 순환매가 갈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같은 바이오 종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나 배터리, 조선업종과 같이 안정성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요, 지금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필룩스나 한미약품과 같이 최근에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저평가 매력도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전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원픽 관심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픽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건 4분기부터 수익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하기에도 좋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을 더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미 주가도 조정받았지만 4분기부터 수익 회복이 전망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산업인 전기차 시장 때문인데요.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양극재라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핵심 재료인 배터리는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 고객처를 보면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양대 2차 전지 제조 기업이죠. 자, 거기다가 삼성 SDI의 전기차량 원통형 공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비오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소재도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NCM811이라는 제품의 공급 물량 증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거래처를 통한 실적 성장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의 실적을 보면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로 들어가는 소재의 매출 비중은 올해가 한 2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사업부에서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 2021년도에는 53%까지 상승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관련된 소재 매출 비중이 굉장히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점이 가장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주 고객사가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나라 대표 3대 배터리 회사를 말씀드리면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이 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의 내재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중고객사로 삼고 있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소재의 내재화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재를 내재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주를 맡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높은 실적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하반기부터 완벽하게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소재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지금 저가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중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